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부차에서 민간인을 학살한 의혹이 전해지면서 큰 충격을 안겼는데요. 인접한 소도시 주민이 또 대거 실종됐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사실이라면 또다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데 아침엔 월드에서 짚어보겠습니다. 국제외교안보 심층 취재 맡고 있는 안익은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 기자. 지난번 학살 정황이 나온 곳과 바로 인접한 근처에 있는 도시라고요? 네, 수도 키이우 북서쪽 도시인 호스토멜이라는 도시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건데요. 예. 류드밀라 데니소바 우크라이나 의회 인권 감독관은 러시아군이 35일간 점령한 호스토멜에서 400명 넘는 사람이 실종이 됐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일부는 죽었지만 행방은 여전히 알려져 있지 않다고 이 목격자 말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호스토멜은 지금까지 학살 정황이 제기된 부차 바로 옆 도시입니다. 예. 공항이 있어 러시아군이 개전 초기부터 베이스 캠프로 활용했던 도시입니다. 다만 데니소바 인권 감독관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직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요. 부차 학살 의혹에 대해서도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Вот этот страшный преступный фейк, сценарий был сфабрикован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правдать очередной заранее подготовленный пакет санкций. 네, 이런 가운데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 외교관들을 계속해서 추방하고 있죠. 네, 부차 학살 의혹이 제기되면서 외교관 추방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그리스 외교부는 러시아 외교관 12명을 페르소나 논그라타, 그러니까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하고 추방한다고 밝혔고요. 네. 노르웨이 외무부도 러시아 외교관 3명을, 룩셈부르크도 1명을 추방하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 EU 행정부격인 집행위원회도 러시아 외교관 19명을 외교상 기피 인물로 지정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의 자국 외교관 추방이 잇따르자 러시아도 견제에 나섰는데요. 크렘린궁의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변인은 프랑스 한 방송과 인터뷰에서 외교관 추방은 외교관계에 창을 닫는 결정이라며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해당 서방국들과 외교 관계를 단절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부차 학살 의혹이 평화 협상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사무총장은 이번 전쟁이 수개월간, 심지어 수년간 계속될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예. We have seen no indication that President Putin has changed his ambition to control the whole of Ukraine and also to rewrite the international order. So we need to be prepared for a long haul. 이제 한 달 좀 넘었는데 수년간 혹은 수개월간 계속된다면 정말 끔찍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중국 상하이는 철저한 통제에도 불구하고 계속 확진자가 늘고 있다고요. 네, 중국은 어제 2만 472명의 확진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예. 매일 최다 기록을 경신 중입니다. 상하이는 계속 감염의 중심지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상하이 신규 감염자 수는 17,077명에 달했는데요. 코로나 초기 우한보다 감염 규모가 더 커진 겁니다. 상하이시 당국은 어제부터 추가 감염자 확인을 위해 주민 2,500만 명을 대상으로 2차 전수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확진된 아이들을 부모와 격리하는 것, 서방 국가 외교 당국에서도 비판이 계속 나오는 등 문제가 제기되자 부모도 함께 격리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자택격리는 여전히 불허했는데요. 예. 이런 확진자 수용을 위해서 우리나라 코엑스의 10배에 달하는 국가회의 전람센터를 임시병원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무래도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언제까지 고수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연준이 다음 달 금리 인상을 시사했다고요. 네, 미국 중앙은행이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달 연방시장 공개위원회 의사록을 공개했는데요. 예. 다수 참석자들이 0.5%포인트 기준금리 인상에 무게를 둔 의견을 내놨습니다. 뉴욕 증시도 곧바로 반응했는데요. 다우존스 지수는 0.42%, S&P는 0.97%,
나스닥은 2.22% 내린 채 장을 마쳤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일근 기자였습니다.